발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홍태선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수상전은요,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수상전입니다. 보통 초반에는 수상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함정수를 쓰면 그 수상전이 등장하곤 합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함정을 팠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초반 화점 바둑에서 나오는 유명한 함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정수에 당연히 수상전이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 백이 걸쳐져 있으면 흙은 이렇게 두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이 끝자로 붙여서 이와 같이 두고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이쪽도 집을 만들고 이쪽도 좀 유리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장면에서 상당한 노림이 있는 함정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붙이고요. 다음에 보통 쓰는 수는 이렇게 중앙으로 느는 수죠. 이렇게 느는 수를 안 두고 이렇게 젖혀갑니다. 상당히 상대편을 당황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는데요. 여기서 잊지도 않고요. 이렇게 막아갑니다. 그러면 때리고요. 선수를 이렇게 하나 때리니까 백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빵 때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은 다음에요. 이렇게 잊게 됩니다. 이렇게 잊게 되면은요, 다음에 백이 응수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중앙으로 나가고 싶죠. 봉쇄당하는 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가는 게 처음부터 흙이 노렸던 그런 함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끊으면은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제 수상전이 됩니다. 보통 생각해서는 흙이 수상전이 불리하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음에 이렇게 급소에 붙이고 이렇게 막아가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이어가지고 흙이 수부적으로 잡힙니다. 이것은 흙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끊어갈 때부터 흙이 노렸던 수는 여기를 두는 수입니다. 이 수가 처음에부터 흙이 함정을 파고 노렸던 그런 한 수죠. 흙의 상당한 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의 응수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백의 응수를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바로 크게 걸려들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같이 젖히게 됩니다. 젖히는데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 형태는 그 유명한 귀삼수라는 거죠. 이렇게 젖혀서요. 유명한 수상전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잊게 되고요. 수순은 굉장히 길지만 사실 외길 수순입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때려낸 다음에 먹여치는 게 또 수상전의 요령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리고 다음에 잊게 되는데요. 정말 여기 젖힌 데부터 계속 숨가쁘게 이렇게 수를 졸여왔는데요. 여기 이르러서는 백이 다음 응수가 두절이 됩니다. 여기서 잊게 되는 거는 막아서 바로 잡히게 되죠. 막아서 바로 수부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안 이으면 촉촉수가 되죠. 여기 이르러서는 이 귀삼수라는 수법에 의해서 백이 전부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이 아주 망해버렸죠.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아까 흑의 묘수라고 한 이 장면인데요. 백이 여기서 이쪽을 둔 순간에 단수당해서 귀삼수 그대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이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요. 백은 이렇게 빠지는 수가 최선입니다. 이렇게 빠져야 되고요. 그럼 흑이 여기를 막게 되고요. 다음에 백이 잘 둬야죠. 다음에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흑도 이것을 둘 수 없습니다. 두면은 단수가 돼서 흑이 잡히게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공통공배, 수상전의 기본 원칙인데요. 이 공통공배를 흑이 두는 것은 악수죠. 바깥에서 같이 메워야 됩니다. 바깥에서 메우게 되면은 이렇게 두는데요. 흑도 있고요. 비익이 됩니다. 수순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익이 되는 게 서로 최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백은 여기를 젖히게 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상전을 했는데요. 흑은 끊어갈 때부터 아까 그 귀삼수까지 전부 노리고 이렇게 끊어가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쪽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를 훤하게 다 연구를 한 다음에 이 함정을 펼치기 때문에 당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수일기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백은 어떻게 두는 게 좋았을까요? 이 결과는 뭐 백도 여기를 둬서 크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요. 이 장면에서 중앙을 봉쇄당할 수는 없으니까 단수치고 이렇게 나갔는데요. 그렇게 두질 말고요. 이렇게 붙여가는 게 백으로서는 좋은 행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이곳을 두면은 그때는 일로 치질 않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쳐서 이렇게 요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이 행마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뚫고 나가서 이 한 점을 사석을 해서 이 두 점을 무력화시키는 이 행마가 아주 좋은 겁니다. 백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두는 게 좋았는데요. 어쨌든 이 경우까지는 거의 필연의 진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수상전이 됐을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반 정석에서 나오는 수상전이 있는 함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변화를 상당히 유의해서 바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착각을 하는 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노골적으로 중앙을 봉쇄를 했고요. 끊어까지 왔습니다. 이 끊어왔을 때 수상전이 역시 문제인데요.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다음 수상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심을 해야죠. 흑이 여기 둔 것이 수상전의 대단한 묘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키기가 쉬운데 이 수는 백이 그대로 잡히는 악수입니다. 이 수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되죠. 근데 왜 잡히냐면은 귀삼수라는 잘 알려진 묘수를 당하게 됩니다. 단수치고 젖히고요. 숨 돌릴 틈 없이 계속 단수를 쳐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젖히는데요. 단수치고 계속 단수는 쳐보지만 이것은 계속 단수를 쳐서 한 수도 백이 숨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먹여치고 있게 되면 여기 이르러서는 백이 전부 잡힌 결과가 됐죠. 백이 이어봐도 막혀서 잡힙니다.
귀삼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둘,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그 유명한 수상전의 맥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흙이 일선에 뒀을 때 호구 치는 것은 귀삼수에 걸려서 바로 잡히기 때문에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빠져서요. 흙이 들여다보는 걸 허락을 하고요. 침착하게 수를 줄여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져서요. 이것은 비기 됩니다. 비기 되는데 백선수기 때문에 이것을 젖혀서 백은 나름대로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겠죠. 어쨌든 이 붙이고 호구 쳤을 때 귀삼수를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상전에서는 급소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급소를 잘 익혀둔다면 실전에서 아주 빠르게 그 수상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급소를 알면 착각도 적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예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죠. 이 모양은 지금 백이 젖혀서 흙의 응수를 물어본 장면입니다. 여기서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바로 막는 건 단수 쳐서 패가 되죠. 패를 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빠지는 게 보통 맥점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붙이는 게 또 상당히 날카로운 급소입니다. 흙은 이쪽을 줄이지 못하죠. 단수가 돼서요. 막아야 되는데 패가 됩니다. 어떻게든지 패가 됐는데요. 흙이 패를 피해서 백을 깨끗이 잡는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젖혀왔을 때 패를 피해서 백을 잡는 급소는 이것이 급소입니다. 이 수를 기억해 두시면 아주 실전에 아주 유력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다음에 젖힙니다. 그때는 수를 줄여서요. 단수를 쳐야 됩니다만 있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쪽과 이쪽 양쪽을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역시 이 급소를 뒀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있으면 무난하게 백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 우하기 쪽에 이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양도 이 백과 흙이 수상전의 모양인데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이렇게 수를 줄여가지고 여기를 두면은 그냥 이렇게 수를 줄여서 무난하게 흙이 수 부족이 되죠. 근데 여기 흙에 묘수가 있습니다. 흙이 어떤 묘수가 있냐면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대단한 묘수죠. 아까 우상기 쪽에서 보셨습니다만 역시 입구자 이 수는 아주 상당히 좋은 수라 백의 응수가 난처합니다. 백이 이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수죠. 백은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요. 패가 됩니다. 그대로 잡고 싶은데 패가 되면 백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처음 이 모양에서요. 과연 패를 피해서 흙을 잡는 급소는 없을까요? 네, 지금 그 급소에 상당히 밝으신 분은 벌써 찾아내셨을 겁니다. 그 급소는 아까 흙이 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흙의 수를 한 수도 줄이지는 않고 있지만 이 자리를 두면 흙이 꼼짝없이 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보시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수를 메우면 흙이 이곳을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기 때문에 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점을 잡아도요. 이렇게 두면 다음에 때려도요. 이거는 후수로 죽습니다. 손을 빼도 죽어 있기 때문에요. 뭐 여기 이르러서는 뭐 흙이 도저히 수상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급소, 보통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역시 흙이 놓아서 좋은 것을 백이 둠으로 해서 폐를 피해서 깨끗이 잡는 이런 묘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묘수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실전에서 아주 좋은 바둑을 두실 것 같은데요. 지금 수상전에서 나오는 착각하기 쉬운 그런 모양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중요한 게 역시 급소를 찾을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급소를 찾을 수 있는 그 안목이 있으면 수상전에서는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실전 예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수상전이 이루어지는지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에서는 일선의 급소가 대단히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귀에서도요, 일선의 급소가 있는데요. 여기가 2의 1이라는 급소입니다. 2의 1의 급소는 두 가지죠. 귀라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2의 1의 급소가 일선의 급소로 많이 응용이 되고요. 이 장면에서도 이 2의 1의 급소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일 이곳을 안 두고 이렇게 빠지는 것은 반대로 백이 그곳에 붙여서 그것은 패가 됩니다. 잠시 쳐서 패가 되죠. 잠시 쳐서 패가 되는데 2의 1의 급소를 두면 무난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젖히면 단수를 치더라도 이어서 양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좌충이 돼서 백이 잡히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 일선의 급소, 특히 귀에서는 2의 1의 급소를 잘 응용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쪽 변의 모양도요, 역시 일선의 급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를 메워서 잡으러 가기 쉬운데요, 평범하게 두면은 유가무가로 그대로 잡히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 일선에 탄력 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이수를 당하면 백은 무조건 흙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데 패가 되죠. 이렇게 들어서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그런 바둑격언도 있습니다만 바로 두질 말고 이 일선의 급소를 먼저 두는 게 중요하죠. 여기 넘어가니까 막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렇게 막아두면 유가무가로 훌륭하게 백이 흙을 잡는 결과가 됩니다. 이 일선의 급소를 정확히 기억해서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살펴볼 바둑은 20세기의 기성이라는 오청원 선생하고요, 일본 최초의 구단인 후지사와 호호사이 구단의 대국입니다. 상당히 두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바둑이 두어질 때는 최고의 승부로 지금까지도 바둑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번기를 이전엔 많이 했는데요, 이 일본 최초의 구단인 후지사와 호호사이 구단하고 오청원 구단하고의 첫 판이기 때문에 이 첫 판이 대단히 중요한 바둑으로 그때 관심을 많이 끌었죠. 오청원 구단이 백이고요, 후지사와 구단이 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전 예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요, 지금 전체적인 국면을 보면 흙의 실리가 상당히 크죠. 흙이 곳곳의 실리가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이쪽의 승부에서요, 흙이 백진에 들어와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승부를 지금 하는 장면인데요, 백이 지금 이곳을 지금 이렇게 꼬부린 장면입니다. 이제 꼬부렸는데요, 여기서 흙이 이곳을 막지를 못하고 이쪽에 팩감 같은 거를 만들다가 그대로 던져버렸거든요. 몇 수 안 뒀어요. 근데 여기에는 흙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 착각의 내용이 어떤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둘 때 이렇게 막으면은요. 당연히 막아야죠. 건너가니까요. 백이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수상전의 급소입니다. 그러면 흑은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를 줄이게 되는데요. 과연 이 수상전은 누가 이겼을까요? 보통 상식적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를 뒀을 때 흑이 이제 이것을 때리고요. 다시 때리겠죠? 그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요,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알기 쉽게 흑이 한수부적으로 잡힌 결과가 됩니다. 그 경과를 한번 보시죠. 흑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때려내면 보통 지금 수상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사궁도, 4개를 때린 이 사궁도는 5수입니다. 그리고 이 흑을 보시면 하나, 둘, 셋, 4수죠. 그러니까 일일이 메워보지 않고도 5수, 4수이기 때문에 흑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둬 가면은요. 다음에 단수를 쳐서 때린다 하더라도 다음 수가 계속이 안 되죠. 치중해야 되는데 단수로 한수부적으로 잡힙니다. 역시 메워보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5수, 4수 한수부적으로 흑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바둑을 둔 두 기사는 일단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특히 흑을 잡은 후지사, 호사의 구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흑이 한수부적으로 죽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지금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을 찝고 이렇게 나가서 이제 막으면은 이렇게 수를 줄여서 때리는 수로는 흑이 한수부적으로 잡힌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일계 착각이 있는데요. 이곳을 때리지 않고 이쪽을 두고요. 안에서 두는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입니다. 발견하기가 어려운 수죠. 안에서 둬서 이렇게 때리고요. 치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백은 계속해서 수를 줄이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것을 때리면 흑이 한수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 이쪽에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묘수죠. 이 수를 흑을 잡은 후지사 구단은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수 쳐서 백이 한수부적으로 오히려 잡히는 결과가 되죠. 안쪽에서 수를 줄이니까 여기 줄여도 단수죠. 이것은 뚜렷하게 흑이 한수 빠른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이렇게 줄여가는 이 수가 과연 어려울까요? 근데 이 바둑은 제한 시간이 엄청 긴 바둑입니다. 10시간이 넘는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리고 3일에 걸쳐서 둔 바둑인데요. 안에서 두는 이 수를 생각 않고 바로 때리고 때린 다음에 자꾸 이쪽을 두는 수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흑이 이 경우에 역시 한수부적으로 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모양을 보시면은요. 이 형태인데요. 직접 때리고 들어가는 거는 한수 부족이 됐고요. 안에서 살살 줄여가면은 오히려 백이 아주 괴로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오청원 구단은 이제 그 수를 알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수를 줄여온다면 그대로 줄이면 이쪽 둬서 죽으니까 이렇게 선수를 하고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수 늘어진 패를 하겠다라는 나중에 소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둬서 몰면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죠. 그렇게 고전이지만 싸워보겠다는 그런 소감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전은 신기한 게요. 대국이 끝났을 때 기록하던, 이 대가의 바둑이기 때문에 기록하던 기록자도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가졌겠죠. 기록하던 기록자가 발견을 해서 또 의견을 얘기해가지고 후지사 호사의 선생이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그 실전에 나온 수상전의 예를 들어봤습니다. 20세기 전반 대승부에서 그것도 10번기 1국에서 이런 바둑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지사 호사의 구단은 이 판을 지물해서 10번기도 패배를 했죠. 그 뒤로 후지사 호사의 구단은 흉내 바둑으로 또 한동안 바둑계 그 시험으로 흉내 바둑 시험에서 바둑계 화제가 쭉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둑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적인 그런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상전에 대해서 오늘 실전 예를 살펴봤는데요. 아마추어 팬 여러분들도 수상전에서 조금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전투에 아주 강해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실전에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습니까? 수상전에서는 역시 상대편의 함정을 잘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착각을 하지 않는 게 또 중요하죠. 이러한 두 가지 면만 잘 실전에 응용하신다면 정말 빈틈없는 수상전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